따라서 목동 8단지를 매수해서 10년 뒤 110제곱미터 아파트를 받는다면 향후 의 안전 마진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 8단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과 사업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8단지는 총 1352세대로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14개 단지 중 가장 세대수가 작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이 전체 61%를 차지해 목동 14개 단지에서 소형 평형 비중이 가장 높은 단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목동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지구 중심부에 상업, 교육, 교통, 산업 인프라가 집중 배치되었고 목동 8단지는 동서로 길게 뻗은 택지지구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중심지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지하철 접근성까지 두루 갖춘 목동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출발을 알린 목동 8단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8단지는 꽤 오래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1년 3월 당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선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8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되었죠.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건축 억제, 재건축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23년 2월 드디어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는 목동 8단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고 25년 3월 재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동 8단지의 정비계획 고시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평형 선택에 따른 추정 분담금과 예상 안전마진 분석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8단지 정비계획을 보면 총 사업 면적이 88,842제곱미터, 정비기반시설 면적 18,348제곱미터,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은 7493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받았으며 향후 최고 49층 이하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 목동 8단지가 재건축 후 어떤 모습으로 정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단지 중앙에 있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2배 규모가 넘는 신설 어린이공원을 구역 상단에 배치했는데 이는 인접학교와의 이격을 통한 1조권 침해 방지와 구역 남측에 위치한 양천공원과의 중복을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한 왼쪽 도로 인접부는 양천공원과의 보행공간 연계를 고려해서 연결 녹지, 즉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공원길로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인접부는 근린생활시설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을 거친 목동 8단지는 총 몇 세대 규모의 단지가 될까요? 재건축 사업 후 목동 8단지는 분양 1588세대, 임대 293세대를 포함한 총 1881세대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른 평형 구성은 59, 74, 84, 99, 110, 총 5개의 타입으로 나뉘는데 이는 소형 평형 위주였던 기존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재건축 전 목동 8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비율이 20% 미만이었지만 재건축 후 목동 8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비율이 55% 이상으로 확대되며 중소형 위주의 단지에서 중대형 위주의 단지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위주의 단지로 변모하니 사업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단점도 있는데요. 목동 8단지는 원래도 용적률이 약 156%로 타단지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소형 평형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재건축 후에 중대형 위주로 설계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을 280세대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업비를 외부에서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목동 8단지는 목동 내 다른 단지들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환급금이 아닌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유주들의 평형 선택폭은 넓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60%에 달하는 5사제곱미터 소유주들은 재건축 후에 최소 5구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7사나 8사제곱미터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5사제곱미터를 매수해서 향후 8사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으려면 5사제곱미터 834명 중 감정평가액이 상위 43%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동, 층, 호수 및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구간에 속하는 10층 이상 매물 정도는 돼야 향후 8사제곱미터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8단지 7일제곱미터 이상 평형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건축 후에 전용 8사제곱미터는 무조건 배정받을 수 있고 대부분이 중대형에 해당하는 9구나 110제곱미터도 배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목동 8단지 재건축의 정비 방향과 건축 계획 그리고 평형 설계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 분석을 통해서 평형별 추정 분담금, 총 투자금, 안전마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8단지의 추정 비례율은 102.3%입니다. 비례율은 사업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쓰이지만 통상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90%에서 110% 사이로 맞추는 관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비례율 산출에 활용된 공사비나 일반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비례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정비계획 비례율 102.3%를 적용한 평형별 추정 분담금을 살펴보고 이후 비례율 산출에 활용된 공사비 800만원, 일반 분양가 5,700만원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이를 현실화 반영한 수정 비례율도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정비계획 고시문에 명시된 추정 분담금 자료인데요. 한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 최상단에는 기존 평형이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각 평형별 종전자산 추정액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추정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추정액의 비례율을 곱한 값으로 역시 평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왼쪽 하단을 보면 재건축 후 평형 구성과 각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추정 분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추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5제곱미터 소유주가 향후 8사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분양가 18억에서 5제곱미터 추정 권리가액 12억을 뺀 6억 원의 추정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110제곱미터를 받고 싶다면 10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기존 105제곱미터 소유주가 향후 8사제곱미터 아파트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8사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 18억에서 추정 권리가액 18억 9천만 원을 뺀 금액 약 9천만 원을 환급받게 되겠죠. 이처럼 기존 평형 그리고 향후 신청하는 평형에 따라 추정 분담금 규모는 천차만별이고 어떤 경우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분석하면 각 평형별 추정 분담금이나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목동 8단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6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 산출에 활용된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토해보고 이를 수정 반영한 비례율을 기준으로 추정 분담금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비례율에서는 평당 일반 분양가를 5,7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수치는 현실성과 아주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 5,700만원 기준 34평 아파트 분양가는 19억 3,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목동 8단지 30평형 실거래가 20억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8단지 조합원이 돼서 34평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총 투자금 규모입니다. 현재 목동 8단지에서 재건축 후 34평을 받기 위해선 매매가 20억에 추가 분담금 2억 7천만 원을 더해 약 2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반영하면 비례율 산출에 사용될 일반 분양가는 평당 약 6,612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6,612만원으로 수정하면 기존 분양가 대비 약 16%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5,263억에서 6,105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 증가로 인해 총 수입 또한 2조 9,216억에서 3조 223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비가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계획 비례율에서는 평당 공사비를 8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24년도 서울 수도권 정비
사업 평균 공사비가 대략 800만원 정도니까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금액인데요. 다만 최근 8단지 추진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8단지는 고급화 전략을 정비 방향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급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산정된 평당 공사비 800만원은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평당 880만원으로 보정해서 사업비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사비를 8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조정하면 기존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총 공사비는 8,003억에서 8,803억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역시 1조 1,098억에서 1조 1,898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된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를 반영해서 수정된 비례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전자산은 기존과 동일한 1조 7,711억, 총 수입은 842억 증가한 3조 223억, 총 사업비는 800억 증가한 1조 1,898억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비례율을 다시 계산하면 수정된 비례율은 103.4%가 됩니다.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모두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지만 증가된 폭이 거의 비슷해서 비례율 자체의 변화는 1% 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례율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비례율을 반영한 추정 분담금 표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비례율이 1% 정도 상승하면서 기존보다 추정 분담금은 소폭 감소했고 환급금은 약간 늘어난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 전 비례율 추정 분담금 표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추정 분담금 표를 바탕으로 총 투자금과 예상 안전 마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동 8단지 매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용 7일 매물의 매도 호가는 21억입니다. 해당 평형의 감정평가 금액은 15억이며 분양 기준가액은 비례율 103.4%를 적용해 15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매물의 프리미엄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매물을 매수했을 때 추정 분담금과 총 투자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추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 기준가액을 빼서 구해줍니다. 표 왼쪽에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 기준가액 15억 5천만 원을 빼서 구해준다. 이해되시죠? 이를 정리하면 74제곱미터를 받는 경우 추정 분담금은 6천만 원, 84제곱미터를 받는 경우 추정 분담금은 2억 5천만 원, 110제곱미터를 받는 경우 추정 분담금은 6억 7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평형별 추정 분담금 정보를 알면 총 투자금도 계산할 수 있겠죠? 총 투자금은 매매가의 추정 분담금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동 8단지 7일 매물을 21억 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재건축 시 필요한 총 투자금은 74제곱미터의 경우 21억 6천만 원, 84제곱미터의 경우 23억 5천만 원, 110제곱미터의 경우 27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총 투자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반영하면 총 투자금 규모는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평형별 총 투자금 규모를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총 투자금 대비 예상 수익, 즉 안전 마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110 타입 총 투자금으로 27억 7천만 원을 예상하는데 향후 예상 시세가 이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기대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소중한 시간과 돈 모두를 낭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목동 8단지 재건축 이후 예상 시세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택지지구에는 현재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지들만 즐비하죠.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지어졌고 층수도 41층으로 비슷한 목동 하이페리온 2차 주상복합 단지를 비교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11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 27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교 단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목동 8단지의 향후 예상 시세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하이페리온 2차는 현재 준공 20년차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인 27억 1천만 원이 25년도 목동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20년 차이에 따른 매매가 보정률 154%를 적용하면 하이페리온 2차는 25년도 신축 아파트로 보정되고 그 가치는 현재 41억 8천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동 8단지는 현재 재건축 초기 단계로 준공까지 1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연평균 1.5%의 상승률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목동 8단지의 준공 후 예상 시세는 전용 110m 기준 약 48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 예상 시세 48억을 기준으로 안전마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안전마진 계산은 준공후 예상 시세에서 총 투자금을 빼서 구합니다.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준공후 예상 시세를 48억으로 추정했고 110제곱미터를 받는데 필요한 총 투자금을 27억 7천만 원으로 계산했죠. 따라서 목동 8단지를 매수해서 10년 뒤 110제곱미터 아파트를 받는다면 향후 20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안전마진까지 따져보고 나니까 최근 목동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태생부터 서울 서부의 핵심 주거지로 계획된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은 앞으로 여의도 재건축과 함께 서울 서남권을 이끄는 중심지이자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고급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목동 8단지는 사업성이 뛰어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5단지, 7단지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분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중대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한 탓에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8단지 추진위원장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 분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8단지 사업성이 개선되어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투자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